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일 아침을 여는 모닝뉴스의 DJ 대박이입니다. 4월 17일 금요일. 오늘도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요. 드디어 금요일이네요.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알찬 시황과 함께 활기차게 시작해볼게요. 이번 주는 정말 이벤트가 많았잖아요. ECB 금리 결정부터 실적 시즌 개막, 미이란 협상까지 시장을 움직이는 재료가 넘쳤는데요.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겠죠?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릴게요. 오늘 서울은 맑고 따뜻한 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 정도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올라가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습도는 55%로 쾌적한 편이고요.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이라 야외 활동하기에 나쁘지 않아요. 다만 자외선 지수가 꽤 높아지고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예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여전히 10도 이상 벌어지니까 출퇴근길에 가디건이나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주말 날씨도 대체로 맑지만 일요일 오후부터 구름이 좀 끼면서 다음 주 초에 비 소식이 있을 수 있다는 예보가 있어요. 금요일 퇴근길에 여의도 한강공원이나 석촌호수 쪽으로 산책 한번 다녀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벚꽃은 이제 지고 있지만 철쭉과 영산홍이 만발하고 있고요. 한강 자전거길 라이딩하기에도 최고의 날씨예요. 주말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은 토요일이 조금 더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구름이 끼니까 참고하세요. 다음은 미국 증시 소식입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ECB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유로존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차원이에요. 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된 재료라서 큰 파동은 없었지만 글로벌 완화 기조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신호였어요.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소비 둔화 우려가 고개를 들었는데요. 이게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나스닥은 기술주 차익 실현이 지속되면서 0.3% 정도 하락했고요. S&P 500도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금융주 호실적에 힘입어 보합권을 유지했어요.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장마감 후 1분기 실적을 발표해서 주목받고 있어요. 가입자 증가세가 관건인데요.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와 광고 요금제 확대가 매출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엔비디아는 3일째 소폭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반이라며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플러스 PC 판매 호조 소식도 긍정적이었고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AI 검색 광고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소폭 올랐어요. 애플은 인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이 주목받고 있고요. 인도 뭄바이의 애플 스토어 추가 오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뉴스에 소폭 반등했는데요. 로보택시 출시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해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사업부 아드워스의 AI 서비스 매출 증가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45%대로 소폭 하락했는데요. 소매 판매 둔화가 금리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거예요. 유가는 배럴당 94달러 부근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미이란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금 가격은 온스당 2,4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달러 약세 기대감이 안전자산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버엑스 지수는 16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의 공포감은 크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만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AI 관련 가이던스가 핵심이 될 거예요. 글로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럽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나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수렴하고 있지만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강조했어요. 유로화는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유럽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반영돼 있어서 제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일 제조업 PMI가 여전히 47 수준으로 위축 국면에 머물고 있어서 유럽 경제의 엔진이 꺼져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양호하지만 전체적으로 유럽 경제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핵 협상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양측의 실무 접촉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란 외무장관이 협상에 건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에는 약간의 안도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한 2차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보험료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일본에서는 3월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이에요. 엔화는 달러당 154엔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일본 재무성이 외환 개입을 단행했던 지난번 수준에 가까워지면서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일본은 행해 금리 정책과 미일 금리 차가 엔화 약세의 근본 원인인데요.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1분기 GDP가 5.2% 성장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소비 회복이 더디다는 평가가 많아요. 인도 증시는 IT 서비스 업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올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형 경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반도체 후궁정과 전기차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크립토 시장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은 현재 74,9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보합세인데요. 75,000달러 저항선을 앞두고 숨고르기 양상이에요. 거래량도 전일 대비 소폭 줄면서 관망 분위기가 짙어졌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포지션 정리에 나서는 트레이더들도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알트코인으로의 자금 이동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어요. 이더리움은 2,344달러로 1.1% 소폭 하락했지만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어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가스비가 최근 안정되면서 디파이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에요. 레이어 2 솔루션인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의 거래량도 크게 늘어나면서 이더리움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XRP는 1.45달러로 4% 상승하면서 최근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미국 주요 거래소 재상장 기대감과 결제 네트워크 확대 소식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리플의 크로스보더 결제 솔루션이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에요. 공포 탐욕 지수는 23으로 여전히 극단적 공포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투자 심리는 극도로 위축돼 있는 이 괴리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관망세인 반면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10일 연속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기관 수요의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피델리티도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솔라나도 디파이와 넵티 생태계 확장에 힘입어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크립토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포지션 관리에 주의하시고요. 레버리지 거래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75,000달러 돌파 여부가 다음 주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기술적 레벨이에요. 한국 증시 이야기 해볼게요. 어제 코스피는 ECB 금리 결정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6,000포인트 부근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외국인은 소폭 매수를 유지했지만 기관과 개인의 차익 실현이 이어지면서 상승 동력이 부족했어요.
코스닥은 바이오와 AI 소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유지했고요. 개별 종목 장세가 뚜렷해지고 있어요. 반도체 섹터에서는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HBM 메모리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SK하이닉스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유력해요. 이 두 기업의 실적이 코스피의 다음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도 함께 주목해볼 만한데요. 삼성전자의 평택 P4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장비 발주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미반도체와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장비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2차전지 섹터는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우려의 조정을 받았지만 장기적인 전환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우세해요. 일에너지솔루션의 북미 공장 가동률 상승 소식은 긍정적이었고요.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수주 확대도 기대되는 포인트예요. 원달러 환율은 1478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22금리 인하로 달러 강세가 소폭 완화되면서 원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다만 미일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든 환율 변동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수출입 기업들은 환해지 전략을 점검하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은 금요일이라 주말 리스크를 고려한 포지션 정리 매물이 나올 수 있어서 장막판 변동성에 주의하세요. 부동산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봄 이사 시즌을 맞아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마포, 용산, 성동구 등 마용성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이 지역은 교통 호재와 재개발 기대감이 겹치면서 수요가 꾸준해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과 신분당선 연장 호재가 주변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마포구 아현뉴타운과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도 관심이 높아요. 강남 3구는 초고가 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주춤한 반면 실수요자 위주의 중소형 아파트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여전히 매물 부족이 이어지면서 전세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요.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했을 때 매매가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도 늘고 있어요. 서울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면서 갭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는 의견도 있지만 금리 변동 리스크를 고려하면 무리한 레버리지는 위험할 수 있어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7만 호를 넘어서면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광주, 충남 지역의 미분양이 두드러지는데요.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인구 감소 지역의 부동산은 장기적으로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외곽 지역은 분양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는 추세라서 입지와 브랜드에 따른 차별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어요. 오늘의 한 이슈 전해드릴게요.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블랙웰 칩에 탑재되는 HBM 메모리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수혜가 커지고 있어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올해만 3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IT 업계에서는 오픈AI가 GPT-5의 성능 향상 내용을 공개하면서 AI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구글과 메타도 각각 차세대 모델을 준비하면서 AI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이 결국 더 많은 반도체 수요로 이어지니까 한국 기업들에게는 계속 좋은 소식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최근 일본에서 AI가 작곡한 음악이 오리콘 차트에 처음으로 진입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AI 음악이 점점 사람이 만든 것과 구별하기 어려워지면서 음악 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요. 음악뿐만 아니라 AI가 쓴 소설이 문학상 후보에 오르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죠.
문화 쪽에서는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가 글로벌 톱10에 다시 이름을 올리면서 K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줬고요. 프로야구 시즌이 한창인데 이번 주말 경기가 기대됩니다. 날씨도 좋으니까 야구장 직관 가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참고로 오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발간이 예정되어 있어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관련 분석도 주목해볼 만해요. 건강 관련 소식으로는 봄철 미세먼지는 줄었지만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까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환기할 때도 주의하세요. 금요일 저녁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맛집 예약 서둘러야 할 거예요. 봄 시즌이라 인기 식당들이 빨리 차더라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금요일 아침답게 한 주를 정리해 볼게요. 이번 주는 미일한 핵협상 기대감과 22금리 인하, 실적 시즌 개막이 핵심 테마였는데요. 한국 시장은 6,000포인트 부근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고요. 다음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다음 랠리의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75,000달러 돌파 여부가 관건이고요. 극단적 공포 속 기관 매수세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주말 동안 포지션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를 위한 전략도 미리 세워두시면 좋겠어요. 유가와 환율,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금요일이니까 오늘 퇴근 후에는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거 드시면서 한 주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치맥이든 회식이든 금요일 밤은 여러분 거예요. 오늘의 엔딩곡을 소개해드릴게요. 케이노 승계에서 만든 따뜻한 인디팝 트랙인데요.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 들으시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감상해 주시고요.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DJ 대박이었습니다. 안녕.